자, 어디 쉬었어요? 자, 우리 이제 기반시설하고 도중의 시설 사업. 자, 이 부분을 체킹할 겁니다. 먼저 우리 기반시설 쪽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노란색이 하나도 없다. 잠깐만요. 아니, 분필 좀 산이라고. 자, 어디 봅시다. 우리 기반시설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 기반시설은 우리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가 되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건 대부분 다 기반시설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도 있어야 되고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많은 기반시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용어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정한 시에서 기반시설은 다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 그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겠죠? 도로든 학교든, 그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정류장이든 주차장이든 뭐 폐차장이든 공원이든 공동구든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기반시설은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 기반시설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산다고 못 산다고? 못 산다고. 자, 그러면 이건 기반시설인데 이 종류들이 많다겠죠? 그죠? 그래서 많은데 일반적으로 분류상 문제. 우리 기반시설 테마에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가 우리가 첫 번째 받을 것은 우리 기반시설의 분류 하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기반시설 분류는 여러분 7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7개 시설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분류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26회, 27회, 28회 연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년 쉬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해야겠죠. 아, 이건 기본이지. 아니, 다 어렵다 그러면 할 말 없어. 이거는 기본 중에 상기본이고. 여러분들 한 2번 지문 떴던 게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라고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렇지, 아시네. 도축장은 그래, 보건위생시설 등등 해서 상식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체킹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보면 되겠고요. 자, 그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충해야 될 것이 우리 광역시설하고 그리고 공동구 문제 2개 정도 보충해 주시면 돼요. 그 하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또 이야기했죠. 우리 기반시설인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부족한 것은 뭐 한다겠죠? 설치 또 낡은 것은 고친다겠죠? 정비 개량. 우리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은 뭘로 하는 게 원칙이라겠죠?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자, 그럼 이때 그 시설을 우리 뭐라 부른다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 아마 도시군 계획만 붙이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에요. 됐죠? 아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라고요?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은 관리로 결정된 시설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계획 시설이 있고 자, 또 이 결정된 시설은 공사하는 걸 뭐라 했죠? 도시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테마는 여러분들 이 2가지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가지. 그래서 아까 말처럼 기반시설의 분류 문제는 가장 기본이고 좀 더 나가면 여기서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문제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동구 문제. 이 정도에 전부 다 단일 문제로 한 번씩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충해서 봐두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시설 사업에 관련된 테마는 2문제 정도 잡아두시면 돼요. 우리 시설 사업에 관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여러분들 우리 절차 등에 관련된 문제. 이거 체킹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시설 사업의 절차 등에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문제. 다시 말하면 다음 중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중에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냥 단계별 집행계획이 지문 뜰 수도 있고 시행자 부분, 실시계획 부분, 또 사업 시행할 때 보호조치 등등이 하나의 문제로 섞어져 가지고 나오는 형태. 이게 보통 나오는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안 빠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자, 시설 사업이 진행되면 시설 부지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시설 부지에서는
개발행위 등이 금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피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양동이는 기억나요? 빚에도 못 고치고 양동이 받쳐온다고 했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쉽게 말해서 시설 사업이 결정이 되고 사업이 오랫동안 미집행될 때죠. 그래서 장기 미집행. 이때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장기 미집행 시의 보조치고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파트입니다. 빠질 수가 없어 이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뭐라겠죠? 장기 미집행 시의 보조치의 가장 핵심. 그렇지, 매수 청구. 충격받을 뻔했습니다. 매수 청구 항상 잘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의. 알겠죠? 매수 청구 문제. 자, 또 있다면 실효제도. 실효제도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문 하나감인데 우리 작년 30회 때는 한 문제로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효 문제. 자, 또 이것 말고도 이제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 해제 공고 문제, 또 해제 입안 신청, 해제 신청, 해제 심사 신청이 있거든. 줄여가지고 그냥 해제 신청이라고 쓰겠습니다. 해제 신청. 자, 근데 어차피 요놈들은 보통 지문감으로 많이 등장했어요. 알겠죠? 작년에 실효가 한 문제 나왔을 뿐이지 보통은 지문 하나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매청구 문제는 워낙 많이 출제했다고 말씀드렸죠. 요놈은 뭐 거의 단일 문제로 거의 안 빠지다시피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매청구 관련된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뺄 데가 없어요.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얼추 우리가 요 파트 시험의 방향으로 보면 이쪽 기반설 관련된 이 부분이 한 문제 정도는 기본 나온다고 잡아두시면 돼요. 물론 두 개가 나올 수는 있지만 보통 한 문제 정도 잡아두시면 되고 시설사업에 관련된 테마가 두 개 정도. 알겠죠? 두 개 중에서도 요 놈은 안 빠지고 나오니까 요 놈이 나오고 안 나오고 따라서 뭐 두 개는 기본 확보가 되겠죠? 이렇게 잡아두시면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기반설 분류를 볼 겁니다. 자, 기반설 분류는 종류가 한 100여 개 되는 건데 시설을 분류하기를 7개 시설로 분류해놨죠? 7개. 자, 뭐뭐 있죠? 교통시설, 또 공간, 또 유통, 공급, 또 공공문화, 체육, 방제, 보건, 위생,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세 가지 것은 또 세분시켜놨거든. 그 세분 종류까지 체킹하시면 됩니다. 대신 어느 시설 들어가는 문제는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자,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교통시설 보면 여러분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뭐 교통시설인지 알겠죠? 또 주차장도 교통시설이에요. 근데 꼭 같이 붙인 게 뭐라겠죠? 주차장하고 폐차장에 같이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에요. 주차장은 교통시설. 또 자동차 정류장 보이죠? 또 궤도, 또 자동차 검사시설, 건설기계 검사시설. 전부 다 교통시설입니다. 대신 거기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는 교통시설이잖아요. 도로를 세분하면 거기 7개로 나눠져 있죠? 자, 도로를 쪼개버리면 뭐만 나오죠? 일반 도로가 있고, 자, 또 전용도로 나오죠? 전용도로 생각하시면 돼. 우리 전용도로는 3개 있잖아.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 또 있다면 우리 보행자 우선도로가 있잖아. 우선도로. 자, 또 우리 고가도로, 또 지하도로. 도로를 세분하면 이렇게 7개로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대신 여기서 여러분 뭘 조심하겠죠? 이 도로 개념에는 고속도로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 고속도로가 도로 아니냐고. 도로 맞아. 이건 도로법상 도로는 맞아. 근데 국토법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인 도로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이유는 뭐라겠죠? 자, 우리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설치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어디서 해요? 시나 군. 그죠? 시나 군 설치할 문제야. 근데 고속도로는 시나 군에서 설치해요? 국가가 설치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기반시설인 도로에는 안 들어가요.
대신 도로법상 도로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도로 분류는 이렇게 7개로 분류가 돼 있다. 여기 일반 도로, 전용도로, 전용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또 보행자 우선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렇게 7개로 구별해 놓고요. 자, 또 두 번째 정류장 보이죠? 자동차 정류장. 자, 정류장은 6개 시설로 분류되어 있죠? 6개로. 자, 우리 정류장은 거기 먼저 터미널 보시면 되겠죠? 자, 터미널은 2개. 여객 터미널하고 화물 터미널. 자,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터미널이 여객 터미널이에요. 여객. 알겠죠? 우리가 보통 타는 터미널. 여객이 우리 승객이니까. 그죠? 그리고 화물, 수송한 화물 터미널이 있다. 2개가 있고요. 또 차고지는 또 2개 나오죠? 차고지 뭐? 공영 차고지하고 공동 차고지. 자, 공영이 뭐죠? 지자체가 운영하는 차고지. 공영.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차고지를 공영 차고지. 자, 공동 차고지 뭐죠? 공동? 운수 사업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차고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동 차고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차고지도 공간시설이에요? 교통시설이에요? 자, 지금 교통시설들이잖아. 알죠? 뭐 교통시설이에요. 자, 또 한 가지. 화물 자동차 휴게소 보이죠? 휴게소. 또 한 가지는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복합 환승센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합 환승센터는 유통 공급 시설이다. 복합 환승 유통 공급이다. 교통 시설이다. 다 지금 교통 시설이잖아. 정류장이니까. 알죠? 정류장은 교통 시설이잖아요. 복합 환승센터도 교통 시설이에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공간 시설입니다. 공간은 비어 있는 걸 말하죠. 트여 있는 것. 자, 대표 뭐죠?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그리고 공공, 공지. 자, 공지는 공터야. 공터인데 개인 거다, 공공이다. 개인 것이 아닌 공공성을 띠는 공지. 이건 전부 다 우리 공간 시설로 들어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한 가지. 광장을 세분하면 5개 쪼개지죠? 5개. 자, 광장 중에 교통광장 보이잖아요. 여러분 조심하라겠죠? 자, 여러분들 교통광장은 교통시설이다, 공간시설이다. 공간이야. 광장을 쪼개놓은 거니까. 교통자가 들어갔다 해서 교통시설로 가면 안 돼. 교통광장은 공간시설입니다. 알겠죠? 공간시설. 자, 또 여러분들 거기 일반광장, 경관광장 보이죠? 일반광장도 있고 경관광장도 있고 또 지하광장 보인가요? 지하. 또 건축물 부설광장. 광장을 쪼개면 5개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세분된 것까지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세분된 문제에서는 정류장은 27회 한번 나왔어요. 27회 한번 나왔었고 나머지도 같이 보충해 놓으시란 이야기예요. 분류 세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유통 공급 시설 보인가요? 유통 공급은 수도, 전기, 가스, 열 보이죠? 그죠? 여러분들 수도, 상수도. 상수는 유통 공급. 전기, 가스 전부 다 유통 공급이에요. 보시고. 그 다음에 방송, 통신도 유통 공급. 자, 또 공동구 시장 보인가요? 자, 공동구도 어디 들어간다? 유통 공급 시설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들 공공문화체육시설 보이죠? 자, 공공문화체육시설 여러분들 간단해. 학교나 청사, 또 거기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 또 직업훈련, 청소년 수련, 뭔가 문화, 공공문화 관련된 체육시설 말합니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방제시설입니다. 자,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거죠. 자, 방제시설은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죠? 하천. 알겠죠? 여러분들 하천은 방제시설로 분류됩니다. 알겠죠? 자, 왜 하천이 방제일까요, 여러분? 하천은 원래 여러분 있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하천은 있는 거야? 만드는 거야? 기반시설 다 만든다니까. 이거 자연 뭐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천도 만들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천을 그냥 물을 흐른다 해서 하천이 아니고
하천을 여러분들 전부 다 주변에 다 시멘트 해갖고 다 만들잖아요. 길을. 이런 꼬랑 생각해서 꼬랑. 하천 만드는 기반시설이에요. 왜 방제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육지가 있어. 여기 전부 다 바다로 들어봅시다. 바다. 하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다 갑자기 범람해 버리면 덮쳐버릴 거 아니야. 근데 하천이 있으면 다 이렇게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 지류가 형성됨으로써 물이 빠져나가죠. 분산시키기 때문에 방제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천 만들면 여러분 다 이렇게 계획대로 만드는 거 이렇게. 알겠죠? 그냥 하천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물줄기 흐른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천을 빼기 때문에 하천도 뭐라고요? 방제. 알겠죠? 홍수등 막거나 이런 시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일단 물을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류 형성해가지고. 됐어요? 하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 시설입니다. 자, 또 유수지 보인가요? 유수지가 뭐라겠어요? 물이 머물다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똑같아. 아까 우리 하천 만들 때 만든다겠네요.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버리면 물이 상류에서 하루 쭉 세게 흘러버리면 밑에는 범 남는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천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겠죠? 그냥 빼고 돌아가게 만들어. 또 이쪽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다니까? 그럼 물이 쭉 흐르다가 이렇게 머물다 갈 거 아니야. 그죠? 유속이 조절되겠죠? 그래서 급속하게 홍수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머물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이 부분을 뭘 한다고? 유수지. 역시 방제시설입니다. 방제. 자, 저수지는 아시죠? 저수지. 자, 또 방화나 방풍, 방수, 방조, 사방설비 등이 보이죠? 이건 전부 다 무슨 시설이라고? 방제시설. 자, 보건위생입니다. 자, 보건위생은 장사시설 보인가요? 자, 장사시설은 우리 작년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자, 묘지라든가 또 자연장지. 자, 자연장지가 뭐죠? 수목장 생각합니다. 수목장. 이런 거. 또 봉안시설. 봉안이 뭐죠? 납골. 그죠? 지금 납골 땅이라 많이 쓰고 봉안당 이렇게 써요. 봉안당. 봉안시설. 또 여러분들 장례시장 즉 장례시설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세분됐던 것을 올해 이제 합해져 가지고 다 뭐라 부른다고? 장사시설이라고 통일돼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기존에 다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장사시설로 묶어져 있어. 그래서 이런 건 장사시설 생각하시면 돼. 장사. 뭐 장사시설은 어디 간다? 보건위생시설 보시면 되겠고. 자, 도축장 아까 이야기했죠? 도축장은 가축 잡는 데잖아요. 느낌이 굳이 도축장 하면 무슨 시설 같은 느낌이? 아니 우리가 이거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도축장 나오면 뭔가 좀 약간 좀 더럽고 막 그런 느낌 안 드는가요? 그 좀 뭔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 도축장 하면 막 피도 흘릴 것이고 막 내장 막 더니까 막 생각하면 좀 그러잖아. 그 느낌 안 들어요? 전 도축장 생각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도축장은 어디로 분리됐다고? 보건위생시설. 이게 하나 반호시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 자, 종합의료는 다 알겠죠.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위생이냐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건 전부 다 보건위생시설로 분류됩니다. 자, 우리 환경기초시설 보이네요. 하수도 보이죠.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아까 우리 상수도는 유통공급, 하수도는 환경기초. 자, 또 우리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빗물 저장, 이용, 수질오염 방지. 자, 폐차장 동그라미 치시겠죠? 자, 폐차장 여러분 뭐라고? 환경기초시설이에요. 교통시설이 아니고. 됐나요? 자, 그렇게 분류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이 분류물로 오는 문제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여러 번 출제됐고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공부할 것은 세분된 걸 공부 좀 하시면 되고 아까 우리 특징적인 몇 가지만 잡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암기해야지 방법이 없지 뭐.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반시설 분류는 그렇게 정리됐고요. 그 아래 자, 도시공계획시설 보이죠? 자, 도시공계획시설은 여러분 뭐라겠죠? 기반시설 중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신 우리 기반시설 설치 등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칙. 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예외적으로 우리 기반시설 설치 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관리객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정도만 외우라고 거기 써놨네요. 됐나요? 거기는 암기하시라고 했죠? 자, 우리 관리객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 써진 대로 그대로 외우시면 돼. 자, 일단 시장, 주차장은 뭐 같다겠죠? 폐차장 같아. 어우, 지저분해. 시장, 주차장은 뭐 같다고? 폐차장 같다. 또 청소년, 복지는 병원에서 장사 치른다고 외우시면 돼. 청소년, 복지는 병원이 종합으로 있으니까 병원에서 뭐 한다? 장사 치른다. 전부 다 청소년 복지 형편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서 방송 내버리자. 됐나요? 오케이. 그 정도 시설 외우시라고요. 자, 어떻게 외우시라고? 자, 시장, 주차장은 폐차장 같고 청소년, 복지는 병원서 장사 치른다. 열받아서 방송 내버리자. 됐나요? 외워졌나요? 오케이. 자, 그중에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두 번 기출됐죠?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군 관리객 결정에 의하여만 설치할 수 있다. X. 관리객 결정에 의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정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 그 정도 암기하세요. 자, 그러면 됐고. 자, 그 밑에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 보인가요? 설치 기준은 뭘로 정한다? 부령. 대신 관리죠. 자, 관리할 때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입니다. 위에 부령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설치 기준을 정할 때는 부령이지만 관리, 설치하고 관리 틀리잖아. 관리할 때 국가 관리할 때는 뭘로 정한다고? 대통령령. 대통령령에 따르면 중앙간서장이 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또 지자체가 관리할 때는 뭘로 정한다? 조례. 오케이.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광역시설 하나 보입니다. 이건 정리됐고 우리 광역시설입니다. 자, 광역시설은 개념이 두 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거나 공동 이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입니다. 자,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원칙이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의합니다. 광역시설 설치관리는 원칙이 뭘 한다고?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의한다. 하나 받으시고요. 자, 예외 부분입니다. 예외는 두 개 이상 시군이다 보니까 협약이나 협의를 통해서 설치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협약이나 협의가 설치가 안 될 때는 누가 설치관리한다? 도지사. 자, 3번만 별표 주시면 돼. 3번만. 틀리게 나오면 딱 이 대목이야. 자, 말 들어. 꼭 이게 이렇게 나오지? 자, 국가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 시설은 국장이 관리한다. 설치 관리한다. OX X. 여러분 꼭 국가계획 나오면 다 국장 찍잖아. 그죠? 국장이다. 법인이다. 법인. 알겠죠? 그래서 국장 가입표 쳐놓으세요. 딱 번호마나 국장이라고 틀리게 나올 거니까 국장 써서 가입표 치시고. 국가계획으로 설치된 광역시설은 우리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역시설 설치관리는 그 하나 받으시면 돼요. 그것도 26회 때 한번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거기는 그렇게 해 두시고요. 자, 공동구가 보입니다. 자, 공동구도 단일 문제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표로 딱 정리했으니까 그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공동구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공동구 뭔지 아신가요? 어디? 도로 있잖아, 우리. 도로가 있으면. 그죠? 도로가 있고, 보통 그 밑에 쭉 관이 형성돼 있어. 또 두껍게 돼 있죠? 이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여기에 맨홀 뚜껑 돼 있잖아요. 맨홀 뚜껑 열면 내려가는 계단이 있겠죠? 계단이 있어가지고 이 관이 쭉 설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보통 아래쪽에는 여러분 뭐가 많이 묻어져 있죠? 하수구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구. 그죠? 위쪽은 여러분들 전선 같은 거 쭉 이렇게 멀게갖고 묶어져 있어 막.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도로 위에 옛날엔 전봇대 있고 막 전선들 널브러졌잖아. 이게 다 어디 들어가 있죠? 땅 밑으로 들어가 있어. 땅 밑으로. 이렇게 설치된 이 구 있죠? 이 설치된 구 이걸 뭐라 한다고? 공동구라고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면 공동구에 전선이든 뭐 우리 여러 가지 하수도, 가스관 등등을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 공동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고장나고 그러면 어쩌죠? 지난번에 오늘 목동에 KT 화재 사건 발생할 때 뉴스 보면 열고 지하 내려가서 고치고 있는 거 봤나요? 이번에 공동구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케이블사이드 뭐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된 것을 뭐라고? 공동구. 공동구는 기반시설이지요. 자, 기반시설 중에 어디 들어갔어요? 유통 공급시설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일반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죠. 자, 목적이 뭐라고? 미, 도, 교. 그래서 있죠. 자, 미간 개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 우리 도로 위에 전봇대 전선을 넓어졌으면 보기 싫잖아요. 땅 밑에 들어가면 미간이 개선될 수 있죠. 자, 또 도로구조 보존은 뭘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하수 같은 거 땅 밑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만약에 고장나면 도로 파헤치고 들어간다면 도로가 계속 깨질 거 아니야. 근데 면을 다 만들어놓고 뚜껑 열고 들어가면 도로는 구조는 그대로 지킬 수 있죠. 도로구조 보존. 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공동구 설치 목적은 미, 도, 교. 미가 뭐라고요? 미간 개선. 도는 도로 구조를 보존하는 것. 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자, 그래서 공동구 설치한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의무. 자, 공동구 설치 의무는 자, 면적이 150만 제곱미터 초과? 100이다, 200만이다. 200만 초과입니다. 뭐 300만하고 틀리게 150만 더 틀리게 나와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되는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 뭐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 정 신도시 나오죠. 자, 이런 지역에는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야 한다. 의무의 시행자가 설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설치 의무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또 세 번째. 여기 수용은 여러분, 이 수용은 우리 토지 수용이 아니고 한문 틀려. 우리 집어넣는다. 알겠죠? 넣는다는 수용의 의미예요. 자, 이 수용은 공동구에 들어가야 될 것은 공동구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 수용은 의무적 수용이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돼. 의무적 수용은 공동구에 넣어야 될 것들은 다 공동구에 넣어야 돼. 알겠죠? 이게 원칙.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의적 수용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임의적이라는 것은 거기 나와 있죠.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다. 알겠죠? 협의의 심의 거쳐서 공동구 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 뭐?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입니다. 알죠? 요 두 개 암기해놓으시면 돼. 그럼 요 두 개 빼고는 나머지 다 뭐다? 의무적 수용이야. 의무적 수용은 외울 필요 없어. 두 개만 해놓으시면 돼. 자, 임의적 수용은 가스관하고 뭐라고? 하수도관. 이것은 협의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해요. 나머지는 다 뭐다? 수용을 해야 돼. 들어가야 될 것은 다 집어넣으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공동구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어넣지 아니한다면 형벌이 부과되죠. 형벌.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또 한 가지. 자, 공동구를 설치할 때 설치 비용 문제 나오죠. 설치 비용. 설치할 때 비용.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점용 예정자하고 시행자. 알겠죠? 점용 예정자는 들어올 사람들. 알겠죠? 들어올 사람. 점용 예정자하고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대신 점용 예정자는 공사 착수 전에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라고 해요.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전액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잔금 납부. 물론 예정자가 여럿이면 다 분담하겠죠? 분담해서 비용이 정해질 거예요. 어쨌든 설치 비용은 그때 납부하면 됩니다. 대신 그 하나 쏘는 게 뭐냐면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공동구를 점용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죠. 원칙은 안 되지만 허가받으면 가능해. 관리자 허가받아 나와 있죠? 허가받아서 점용 사용할 수 있어요. 대신 점용 사용할 때는 공짜로 해야 돼? 아니면 돈 내야 돼? 그죠. 점용료, 사용료 내야죠. 네, 사용료 내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관리 운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동구 관리 주체 즉 관리자를 말합니다. 자,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특강 특석 따라가니까 시장 군수가 관리자입니다. 그럼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 관리 유지 계획 즉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자, 공동구 유지 관리 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한다. 10년마다다. 그죠? 다 그렇게 틀리게 나와요. 매년이든 10년마다 틀려.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공동구 안전점검은 1년에 2회 이상 1회 이상이 또 2회 이상 이렇게 나온다니까 또는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틀리게 나오니까 잘 보세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관리비입니다. 여러분. 관리비는 똑같아요. 아파트 관리비 내듯이. 관리비는 누가 내죠? 조명하는 자.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이 내야지. 조명자가 함께 분담하겠죠? 나누겠죠? 함께 부담한단 말은 우리가 관리비 다 아파트 관리비 전부 다 돌아서 내잖아요. 세대별로. 그러듯이 함께 부담합니다. 대신 관리비용을 산정할 때 무엇을 고려한다고요? 조명 면적. 당연히 많이 조명한 사람은 돈 더 내야 될 것이고 조금 조명한 사람은 조금 내야 되겠죠? 면적을 고려한다. 자, 또 한 가지. 관리비는 일시납을 하여야 한다. 일시납해야 된다. 분할납부해야 된다. 그렇지. 일시납하면 틀려. 분할납부를 하게 해야 됩니다. 자, 분할납부는 연 2회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전반부, 후반부 분할납부를 하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자, 공동부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쪽에 그 기출문제 몇 개 실어놨죠?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문제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1번 문제 28의 문제잖아요. 틀린 거. 자, 교통시설은 건설기계 운전학원이라고 옛날에 했어. 지금 이제 검사시설로 바뀌었죠? 그때는 운전학원 했어.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건설기 운전학원이었는데 지금은 검사시설로 바뀌었으니까. 그때 나온 표현 그대로 써놨어요. 자, 어쨌든 교통시설 맞죠? 방송통신은 유통공급 맞고, 하천은 방제 맞고, 자연장지는 아까 뭐라 하죠? 그렇지. 지금 이제 장사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장사시설은 보건위생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잖아. 자, 폐차장 환경기초 맞죠? 이런 거. 또 2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거. 1번 딱 보이네. 폐차장은 환경기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 자, 3번. 입체 때 자동차 정류장 세분을 물어봤잖아. 세분이 아닌 거. 그죠? 쉽죠? 5번 교통광장. 교통광장은 광장을 세분한 거잖아. 광장을 세분한 또 교통광장이죠. 아까 정류장 세분은 아까 뭐 있어? 터미널, 차고지, 그죠? 또 화물, 휴게소, 복합 환승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 자, 4번 문제는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심의 거쳐야 되는 거? 굳이 가스관하고 또 뭐? 하수도관. 임의적 수용을 물어본 것이죠.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설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연날달빛 우리 두 가지 중심 뭐라겠죠? 그래서 절차 등하고 장기 미집행 시에 보조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절차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정리 드리면 아까 우리 기반시설이 있다. 네, 기반시설이 관리계로 결정되면 뭐가 되죠? 자, 관리계로 결정이 된 순간 뭐라 불러?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네, 관리계로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결정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계로 결정됐다는 말의 의미는 시나 군마다 같겠다, 다르겠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A라는 시에는 4개가 결정될 수도 있고 B라는 군은 10개가 결정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관리계획 결정된 사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일반적으로 시설이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B라는 군에서는 10개 시설이 결정됐어. 알겠죠? 10개가. 그럼 이 10개 시설을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자, 보통의 10개 도로든 하천이든 뭐 여러 가지 10개 결정해서 그럼 10개를 한꺼번에 공사하기는 어렵겠죠. 어느 시나 어느 군에서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두 번째 또 주민들 반대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시설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겠죠? 10개 중에서 공사 순서를 정한다겠죠? 공사 순서를 정하는 계획을 세워야 돼. 자, 그 계획을 뭐라 부른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절차 흐름 한번 쭉 보고 갑니다. 자,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자,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1단계 계획이 있고 또 뭐 2단계 계획이 있죠. 자, 1단계 계획은 몇 년 이내에 실시할까? 3년 이내. 2단계는 3년 이후. 급한 것은 1단계 집어넣어서 빨리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좀 느긋한 것은 2단계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자, 물론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고정적이라고 유동적이라고? 그거지. 고정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1단계 집어넣었어도 갑자기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면 2단계 밀릴 수도 있어 없어? 있고 2단계 있다가도 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나오면 1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확정적이다 고정적 하면 틀려. 알겠죠? 근데 보통은 매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유동적 성향을 띠지만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이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미가 뭐라 했죠, 여러분들? 자, 우리 간단히 보시면 자, 우리 시설 결정할 때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있다겠죠? 만약 마을이 이렇게 있어. 자, 있는데 자, 요쪽이 도로가 뚫린대. 도로. 이 도로가 여러분들 도시공계획 시설로 결정된 거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지역은 도로 부지. 다시 말하면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시설 부지. 자, 그러면 여기 마을 사람들 어떤 하겠죠, 여러분들? 도로가 뚫리면 이제 나중에 더 철거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마을 주민들 다 우리가 다 주민이라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난다고? 자, 두 가지까지 초점을 하겠죠? 현재 결정은 됐잖아. 도로공사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오면 우린 철거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 핵심은 두 가지잖아, 결국. 그지? 언제 들어올 거냐? 중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언제 들어올 거냐? 어차피 철거는 될 거잖아, 이제. 근데 언제 공사가 들어올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사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사는 가야지. 그죠? 자, 두 번째가 또 뭐? 얼마 줄 거냐? 이거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얼마 줄 거냐? 그래야지 맞추지. 이제 우리도 그 생각할 거 아니야. 어차피 이미 결정은 됐으니까. 도로가 뚝 뚫린대. 알겠죠? 그럼 이제 공사가 들어온다면은 어차피 언제 들어올 거냐? 거기 맞춰서 이사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사하려면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줄 거냐? 이게 관건이라니까. 그죠?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게 되면 주민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도로가 1단계 들어가 있으면 3년 이내 공사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사주민이 좀 서둘러야 안 서둘러야 돼? 좀 서둘러야 될 것이고 2단계 들어가 있으면 3년 이후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공사가.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니라겠지만은 일단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2단계 들어가 있으면 이사준비 좀 느긋하게 해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우리 소유자 등의 즉 시설 부지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단계별 집행계획. 그럼 여러분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빨리 수립해 줘야 돼? 늦게 해 줘야 돼요? 그죠. 근데 옛날 뭐 작년까지는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개정됐으니까 재작년까지는 2년이었어, 2년. 그죠. 근데 지금은 개정돼서 얼마 이내 수립하라고? 3개월 이내. 알겠죠? 물론 예배적으로 2년이 있어. 알겠죠?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의제될 때는 2년이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얼마 이내 수립해 주라고? 3개월 이내. 시설 결정되고 나서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주라. 수립하게 되면 우리 소유자 등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거기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결정이 돼버리면 이야기했죠. 여기 시설 부지에 있는 여기 뭐 논이나 밭은 상관없으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는 다른 개발 행위들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여기다 뭐 공작물 세워놓고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철거돼야 되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개발 행위가 더 금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자, 만약에
비가 새, 지붕에 비가 새면 지붕을 개축할 맛이 난다 안 난다? 그게 최고될 집인데 뭘 개축을 해. 그래서 비닐을 깔든지 아니면 양둥이 받쳐놓는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또 심리적인 면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살고 있어. 결정됐어. 그럼 나머지 이사갈 준비를 각각 집마다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서 견본주택을 보고 온다고 안 보고 온다고? 나름대로 이사갈 방향은 잡겠지. 뭐 자녀가 있으면 학군 생각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견본주택을 보고 온다니까. 견본주택 보면 좋잖아. 그죠? 보고 집에 들어온 순간 어때요? 꾀죄죄잖아. 이게 심리적으로 마음이 떠버리고 또 만약에 내가 집이 필요하고 즉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고칠 의미가 없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기 소유자는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이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유자들 피해가 커 안 커? 크죠. 일단 여기는 매매는 돼요 안 돼요? 무슨 매매가 되겠어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통이 커. 그래서 아까 했죠. 장기 미집행. 오랫동안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이 소유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대표적인 게 매수 청구제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단계별 집행 계획도 이게 수립을 해줘야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집행을 수립해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려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업이 들어갈 땐 여러분 제일 출발점이 뭐라겠죠? 이거 다 똑같다겠어.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공통 절차예요. 그죠? 우리 시설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주택 건설 사업이든 사업의 출발점은 뭐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 누가 할 거냐가 정해줘야지 이 사업을 누가 할 거냐. 그걸 여기서 뭐라 본다고? 시행자란 말을 쓰잖아요. 도시공계획 사업은 다 시행자란 말 써요.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죠?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 시행자는 어떻게 공사해야 될 건가? 구체적인 플랜을 짜라겠죠? 그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거냐? 어떻게 공사할 거냐? 구체적인 계획을 짜란 이야기예요. 자, 그 계획 이름이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요. 자, 대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시설 사업은 공공성이 강하다고 약하다고? 공공성이 아주 강한 도로 설치하고 학교 설치하고 이런 거니까 누구 개개인을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잖아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 하는 거야. 심사에서 통과시켜줘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 왜? 이 사업은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공공성이 강하니까 관리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실시계획 작성에도 관에서 통과를 시켜준단 말이 뭐죠? 관에서 승인해 주는 거야. 그 승인이라는 표현을 여기는 뭐라 표현하고 있죠? 인가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해가지고 인가 신청해서 우리 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높은 사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높으신 분이 시도자 국장이 인가를 해주는 거야. 인가가 나와야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인가가 나와야만 뭐 할 수 있다? 공사를 하는 거야. 공사.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죠? 사업 시행. 절차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 인가 나왔니, 인가 떨어졌니, 뭐 승인 떨어졌니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인가나 승인이 나와야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공사를 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 시행. 자, 공사 끝나면 이제 공사 끝나면 제대로 공사했는가 확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럼 뭐라고 하죠? 준공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준공 검사. 물론 종사 받으려면 준검사 해달라고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 그 신청의 의미가 뭐죠? 공사 끝났다고 완료 보고하는 거야. 끝났다고 보고한단 말은 준검사 해달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또 준검사 끝나고 나면 공사 최종 끝났다고 널리 알리는 거 완료 공고.
알겠죠? 여기는 뭐 간단한 후속 절차니까요. 보시면 돼. 그럼 일반적으로 사업의 진행 절차는 크게 네 가지예요. 자, 네 가지. 먼저 시행자가 정해져도 안 정해져야 돼? 정해져야 되고, 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됐죠? 자, 그리고 나서는 뭐 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공사할 수 있다. 끝나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 이러면 끝나,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이든 공통 절차입니다. 우리 개발이든 정비든 다 기본 공통은 이게 들어가 있어. 알겠죠? 제일 처음에 시행자가 정해질 것이고, 아울러서 시행자 계획 작성하겠죠? 그 통과가 돼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체킹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시행자는 누가 할까요? 자, 보세요. 아까 시설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했죠? 공공성이 강하다는 말은 누구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도로 설치하고 학교 설치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업은 관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민간이 하는 게 맞을까? 관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자는 원칙이 누구라고 하죠?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거야.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나 군수 등입니다. 국장, 도지사도 할 수 있어. 시장, 군수 같은 이런 분들을 행정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청 아니어도 할 수는 있어. 그건 좀 이따 볼 것이고. 일단 행정청이 시행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리고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하겠죠? 시행자가 작성한다니까? 시행자가 정해졌잖아요. 정해지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반장이 됐어. 그럼 반장 되면 우리 반을 어떻게 이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렇지, 똑같아. 시행자가 되면 공사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플랜을 짜는 거야. 이게 뭐라고? 실시계획. 알겠죠? 실시계획 작성하면 관에서 통과시켜줘야 한다겠죠? 이유는 다 말씀드려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그렇지, 개인이 해갖고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야. 어떻게 말하면. 그래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인가를 해줘야 돼. 자, 여기서 인가권자 누구죠? 최소한도 시장군수는 윗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윗급이 누구? 시도지사 또는 국장. 이쪽 인가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통과가 되면 인가가 나올 것이고, 통과 안 되면 인가 안 나오겠죠? 인가 안 나오면 사업한다 못한다? 못해. 그럼 다시 또 작성해가지고 인가 받을 때까지 만족한 실시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가가 나옵니다. 인가 나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대신 자, 모든 우리가 똑같은 게,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이 법으로 정해집니다. 자, 보호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겠죠.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제 시행자 보호 조치입니다. 그 6개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시행자가 되면 수용 사용도 할 수 있고, 타인 토지 출입도 할 수 있고, 서류를 무상으로 열람할 수도 있고, 공시송달 특례도 인정하고, 분할 시행도 할 수 있고, 국공유지 처분 못하게 막아주기도 하고. 됐나요? 이 전부 다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 소유자 보호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보호 조치를 정리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료 보고하면 준공검사는 누가 해주죠? 누구? 시도지사. 국장은 한다 안 한다? 쓸 것도 없다. 국장은 안 해. 국장이 준공검사고 다닐 군번은 아니야. 쉽게 말해서 급이. 알겠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준공검사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정도 봐두시면 되고, 거기 대도시장은 하나 따라가는 거 생각하세요. 대도시장은 따라간다겠죠? 그냥 쳐주는 거야, 쳐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들 절차 흐름입니다. 자, 우리 문제가 나오면 이야기죠? 이게 전체적으로 한 문제 섞어서 나온다는 이야기가 지문이 각각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자, 보시면, 요약적으로 한 장 더 넘기세요. 54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죠? 54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 나와있죠? 수립은 누가 합니까?
수립, 특강, 특특, 시장, 군수, 예배적으로 국장, 도지사 보인가요? 보고 있나요?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뭐야? 그냥 이방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마디로 줄여버리면. 우리 관리객 다 이방권자잖아. 알겠죠? 이방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줄여가지고 외우려면 원칙이 시장, 군수고 예배적으로 국장, 도지사 가능하잖아. 외우기 편하게 이방권자로 외우시라고. 그냥 외우라는 의미지. 시험 문제는 이방권자로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뭐라고? 특강, 특특,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예배적으로 국장,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올 것이고 우리가 암기하기 편하게는 이방권자. 이방권자 누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그럼 외우나 마나요? 그래서 이방권자는 원칙이 특강, 특특, 시장, 군수잖아. 예배적으로 국장,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은 국장,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아울러서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내용 나와 있는가? 박스 써놨잖아. 자, 내용에 보면 재원 조달 계획이 들어야 되겠죠? 또 보상 계획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막막하게 그냥 공사 순서만 정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이 공사 순서를 정하긴 하지만 거기에 뭐가 포함이 돼야 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또 보상 계획은 나와줘야 돼. 알죠? 그런 걸 포함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나오죠? 절차입니다. 저 절차 부분에서는 정리할 것.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는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여기 기반시설 중에 도시공획 시설 결정할 때 관리계획 결정됐죠? 이 관리계획 결정할 때 협의 다 거쳐 안 거쳐? 협심? 관리계획 다 지금 잊어먹었죠, 솔직히.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죠, 지금. 관리계획 위반할 때 거친 절차 뭐예요?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정치, 또 지방의회 의견 정치. 결정할 때는 협의, 심의. 알면서. 그죠? 그래서 협의 다 해. 알겠죠? 그리고도 또 단계별 집행에 수록된 협의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친다. 간단해. 왜 그러냐면 실제 여기는 시설 결정할 때 이야기고 단계별 집행에 나가서 이제 공사 들어가기 전 단계잖아요. 그죠? 실제 공사할 때 위치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군사시설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군사시설 관련되면 누구하고 협의해야 돼? 국방부장은 협의할 거야. 도로 뚫어볼 거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협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하고 협의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의견 청취가 들어가는데 이때 의견은 누구 의견? 지방의회 의견을 거칩니다. 자, 여러분들 주민 의견은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결정할 때는 주민 의견 필요합니다. 아까 주민 의견 청취했잖아.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사 순서이기 때문에 시설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정된 시설의 공사 순서를 정한다겠죠? 그래서 주민 의견은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의회 의견은 왜 들어? 의회 의견은 들어야 되거든? 왜 들어? 굳이 돈 예산 문제, 공사하려면 예산 문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의회가 안 풀어주면 못해, 공사를. 알겠죠? 그래서 의회 의견은 거치는 거예요. 주민 의견은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수립하고 나면 이제 공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있다 없다? 없다. 또 승인 절차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단계별 집행계획 성격이 뭐라고? 한마디로 공사 순서를 정하는 것이지 시설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간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하지만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는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됐고. 자, 단계별 집행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됐습니다. 자, 이제 시행자로 갑니다. 자, 시행자는 아까 원칙이 행정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대신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행정청 아니자입니다. 자, 우리 비행정청이죠. 여기도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만이 가능하다면 틀려요. 행정청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대신 조심할 것. 우리 행정청 아닌 자는 아까 우리 시장군수나 국장군수 빼고 다 아니거든?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우리 토지공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토지공. 자, 토지공도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또 지방공사도 마찬가지고 또 민간도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민간은 여러분 뭐 현대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자, 대신 조심할 것. 자, 토지공이 지정을 받을 때는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동의 요건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알겠죠? 민간일 때만 있어. 행정청 아닌 자가 다 있다고 하면 틀려. 알겠죠? 민간일 때만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자,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몇 점들? 자, 면삼이 소유야. 소유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 and 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사업 시행 시설 부지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시설 부지가. 근데 자, 여러분 시행자가 돼버리면 타인의 땅을 수용도 할 수 있거든. 알겠죠? 근데 여러분 수용 같은 거 타인의 땅을 강제로 뺏는 거잖아요. 뺏는 건데 이 수용은 개인이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민간은 수용 못해요. 공적 기관만이 공익사업에 관련될 때만 수용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자, 민간이 시행자가 되면 현대건설 시행자가 되는 순간 수용해버린다면 말이 안 맞잖아. 민간이 수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건이 붙는 게 여기 대상 토지 면적에 얼마 이상을 소유하라고? 3분의 2 이상을 소유야. 이것은 사란 이야기야. 어쨌든 확보하란 이야기야. 동의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수용하지 말고 사란 이야기 한마디로 얼마 이상을? 3분의 2 이상을. 자, 동의는 여기 전체 소유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 총수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라. 그래야만 민간은 시행자로 지정될 수가 있어. 됐죠? 토지공이 꼭 들어가면 안 돼. 토지공은 이 요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시면 돼. 그래서 면삼이 소유예요. 대상 토지 면적 3분 이상을 소유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도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렇죠? 2분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그리고 거기 면적에는 국공유지 포함이라고 제외라고? 제외.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 이상을 소유하라는 이야기야. 그리고도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 동의 받으라고? 2분 이상 동의를 받아라. 누구일 때만? 민간일 때만. 알겠죠? 그 비행정처럼 틀려. 토지공이 있으니까 토지공이든 지방공사든 이런 데는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민간은 현대건설 생각하시면 돼. 간단하게 이야기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 부분은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된다. 원칙은 대신 누구라고요? 행정처. 엄밀히 말하면 시장군수나 국장도 직접 할 수는 있어. 근데 실제 시장군수가 할 확률이 많겠죠. 국장이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또 시장군수가 시행자가 된다라도 직접 보통 안 하겠죠. 지정해가지고 넘겨버릴 확률이 크지. 이해됩니까? 법상으로 원칙이 시장군수 생각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실시계획이 들어갈 건데, 어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